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의 원도심, 인천 동구가 지난 6월 19일부터 조정 대상 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이에 동구 주민들은 조정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행정소송에까지 나섰는데요. 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동구지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최훈 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천 동구가 조정 대상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죠. 네. 부동산 가격 상승이 한 번도 없었던 지역임에도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서 지금 그 동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인천 동구의 지난 10년간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면은 인천 소비자 물가 지수 대비해서 이렇다 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없었습니다. 네. 그간 그 동구의 주민분들이 그 조정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그런 그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성명서 발표 등 뭐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 그간 그 한 6개월간 어떤 활동들을 계속 이어오셨나요? 네, 저희들은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우리 동구는 6월 17일 부동산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되자마자 그 조정 지역 지정 그 해제를 촉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인천이 원도심 중에 원도심인 도시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경제력 있는 젊은 세대들이 대부분 떠나고 있는 또 길에서 걷다 보면 마주치는 분들 8, 90%가 어르신들인 도시, 공폐가가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만 가는 도시, 이런저런 이유로 인천 동구는 교통섬이 되었고 외딴 도시가 되어버린 동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였다는 것에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저희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구 주민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그 국토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이 소송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희가 그 소송 내용은 부당함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정부가 그 동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토가 한 번도 없이 조정 대상 구역을 지정한 것에 대해서 해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정 요건에 전혀 맞지도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도 맞지 않고 분양권 거래량도 맞지 않고 이런저런 부분이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자 그러면은 소송을 통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의논을 했고 그 의논에 따라서 그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없으니 후원금을 모금하고 또 주민들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서명서도 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송 내용에 대해서 뭐 국토부에서는 뭐 답변 같은 게 왔습니까? 네, 국토부에서 답변이 왔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동구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었고요. 분양권 거래량이 1327%나 늘었다라는 내용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상의 내용을 얘기하는 정량적 요건 그리고 주변 상황을 의미하는 정량적 요건에 모두 투기 과열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인천시가 보였고 인천 동구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조정 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일단 수치에서도 오류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이 1327%나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동구가 분양권 자체가 거의 없는 동네인데 1327%가 늘어났으면 몇 개가 거래됐을까, 몇 천 개가 거래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더 정리를 해보자면 국토교통부는 주장이 인천 네. 동구가 올해 3월부터 5월에 주택가격 상승률이 인천시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를 했고 동구가 네. 또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기준에 그 30% 이상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동구 주민 모임에서
그 동구에 직접 가서 이제 서류들을 검토를 해본 결과 네. 국토교통부가 주장한 것과 그 반대로 나와 있어가지고 분개를 했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그 국토부가 주장한 것에 너무 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또 그래요. 국토부가 그 주장하고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많은 오류가 보였습니다. 원래 분양권 거래량 같은 경우도 6월 19일 날부터 지정되면 직전 월이 5, 4, 3월입니다. 직전 3개월이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제시한 자료에 보면은 4, 3, 2 자료를 왜곡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런 자료도 발견되었고요. 그리고 1.3배를 초과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0.89배밖에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0.89배밖에 안 돼서 1.3배의 기준치에 미달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거래량도 지난 2019년 3, 4, 5월 달에는 3건이 거래됐는데 2020년 3, 4, 5월에는 0건으로 분양권 거래량은 오히려 마이너스 300%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최훈 지회장님 만약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좋다. 네. 우리가 수치적으로는 우리가 약간 미스테이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정부 입장에서는 이쪽을 규제를 하면은 바로 네. 옆쪽이 부동산 문제가 터지고 또 이쪽을 규제하니까 또 바로 옆으로 문제가 또 번져서 퍼지고 이런 부동산의 풍선 효과를 아예 동시다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네. 좀 인천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은 것이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따라줘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풍선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같이 묶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기자회견을 했었거든요. 예, 며칠 전에도요. 예. 며칠 전에 기자회견 하던 날 당일날 조정지역 지정과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해제 발표가 있었다고요? 네, 해제 발표가 있었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동구는 그 해제 지역에서 빠졌고, 오직 인천에서는, 중구, 을양리와 무의도가 규제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 내용은 허중식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허중식 의원 말씀에 의하면은 그날 기재부 차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빼줘라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풍선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서 그렇게 하기는 곤란합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을양리와 무의도를 그래도 빼준 걸 봤을 때에는 국토부가 처음에 지정할 당시 잘못된 지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양리와 섬까지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번에 그 섬은 빼주는 결과를 낸 건데 일부 국토부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시인을 하는 꼴이 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득을 보진 못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상식인데 네. 이번 조정 대상 지역 문제로 인해서 동구가 계속 소가리를 하고 있다면은 정치권에서도 좀 더 귀를 더 가깝게 기울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좀 하루빨리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고요. 계속 좀 지회장님 고생해 주시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일단 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최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 동구 지회장과 함께했습니다.